여러분, 혹시 오늘 하루를 보내면서 거울 속 내 눈을 제대로 쳐다본 적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잠들기 전 불 꺼진 방에 누워 오늘 있었던 일들을 가만히 되돌아보고 계신가요? 아까 그 말은 하지 말거리라며 후회 섞인 깊은 한숨을 무의식 중에 내뱉지는 않았나요? 나는 왜 이리 바보 같을까 자책하며 괴로운 마음에 이불을 팡팡 차지는 않으셨나요? 오늘 우리는 일상에서 가장 오해받고 있는 단어인 자존감에 대해 깊이 이야기하려 합니다. 자존감이 낮다고 하면 흔히들 우울해하거나 목소리가 작은 모습만 떠올리곤 합니다. 하지만 진짜 낮은 자존감은 교묘하게 가면을 쓴 채 우리 일상 속에 몰래 숨어 있습니다. 겉으로는 너무나 친절한 직장인으로 혹은 한없이 헌신적인 연인의 모습으로 말이죠. 때로는 누구보다 완벽하게 일을 처리하는 완벽주의자라는 이름 뒤에 숨어 있기도 합니다. 오늘은 딱딱한 이론 대신 우리 모두가 한 번쯤 겪었을 법한 일상 속으로 들어가 보려 합니다. 지금부터 내 자존감이 조용히 보내고 있던 5가지의 소스 구조 신호를 알아볼 것입니다. 영상 끝에는 내 방에서 바로 실천할 수 있는 아주 강력한 심리 훈련법도 준비했습니다. 오늘 밤만큼은 저와 함께 여러분의 지친 내면을 따뜻하게 안아주는 시간을 가져보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징후는 죄송합니다를 입에 달고 사는 자동 사과 기기가 된 모습입니다. 자신의 잘못이 전혀 아닌데도 조건 반사적으로 사과부터 튀어나오는 습관이 있으신가요? 출근길 만원 지하철 안에서 누군가 내 발을 밟고 지나가는 상황을 잠시 상상해 보세요. 명백히 상대방의 부주의인데도 나도 모르게 죄송합니다라고 말하며 움츠러듭니다. 회사 동료에게 당연히 요청해야 할 업무 메일을 보낼 때도 비슷한 반응이 나타납니다. 메일 창을 켰다 껐다 수십 번을 망설이다가 결국 죄송하다는 말을 문장에 가득 채워 넣습니다. 바쁘신데 정말 죄송하지만 번거롭게 해드려 죄송합니다라고 습관적으로 적고 계신가요? 단순히 예의가 바른 것과 이런 태도는 심리학적으로 볼 때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이를 과잉 책임감이라 부르며 나와 타인 사이의 심리적 경계가 완전히 무너진 상태입니다. 갈등이 생기는 게 두려워 모든 원인을 내 탓으로 돌려 서둘러 상황을 무마하려는 것이죠. 내가 조금 굽히면 평화로우니까라는 생각 뒤에는 깊은 자기 의심이 깔려 있습니다. 두 번째 징후는 칭찬을 튕겨내고 스스로를 깎아내리는 자기 비하 농담을 하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건네는 진심 어린 칭찬을 있는 그대로 흡수하지 못하는 태도를 자주 보이나요? 친구가 오늘 코트 진짜 예쁘다 라고 말하면 고마워라고 웃으며 답하기가 무척 어렵나요? 대신 이거 시장표 싸구려야, 핏도 엉망인데 뭘이라며 구진의 단점부터 찾아내곤 합니다. 이런 분들은 모임에서 자신을 깎아내리는 농담을 던져서 억지로 분위기를 띄우려 합니다. 남이 나를 공격하기 전에 내가 먼저 나를 낮춰서 마음의 상처를 차단하려는 생존 전략이죠. 이것은 내 안의 자아상이 이미 형편없는 사람으로 고정되어 설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징후는 타인의 감정을 내 멋대로 넘겨짚는 독심술사의 늪에 빠진 모습입니다. 타인의 무표정이나 사소한 행동 하나를 나를 향한 부정적 신호로 크게 확대 해석하시나요? 단톡방에 글을 올렸는데 숫자 1만 사라지고 답장이 없을 때 심장이 쿵쾅거리며 불안해집니다. 내가 분위기 파악을 못했나? 다들 나를 싫어하나? 나는 혼자만의 소설을 쓰기 시작합니다. 복도에서 마주친 동료가 인사를 대충 받고 지나가면 하루 종일 그 이유만을 고민합니다. 사실 상대는 그저 배가 아팠거나 개인적인 다른 고민이 있었을 뿐인데도 말이죠. 이를 개인화라는 인지 왜곡이라 하며 주변의 모든 부정적인 일을 내 탓으로 여깁니다. 네 번째 징후는 나를 아프게 하는 사람을 참아 놓지 못하는 연애의 굴레에 갇힌 것입니다. 상대가 나를 존중하지 않고 함부로 대하는데도 도저히 그 관계를 끊어내지 못하고 계신가요? 머리로는 당장 헤어져야 한다는 걸 알면서도 막상 이별의 순간 앞에선 다시 매달리게 됩니다. 이 사람마저 떠나면 나 같은 사람을 누가 또 만나주겠어라는 잘못된 믿음 때문입니다. 나의 가치를 스스로 매기지 못하고
전적으로 상대의 존재에 맡겨버린 아주 슬픈 상태죠. 낮은 자존감은 혼자 남겨지는 공포보다 차라리 나쁜 관계를 유지하는 게 낫다고 착각하게 만듭니다. 다섯 번째 징후는 완벽하지 않으면 쓸모없다고 믿어버리는 가면 증후군 증상입니다. 이것은 겉보기엔 매우 유능해 보이는 완벽주의자들에게서 의외로 자주 나타나는 신호입니다. 남들보다 훨씬 훌륭한 결과물을 내고도 수고했어라는 주변의 칭찬이 전혀 기쁘지 않습니다. 대신 이번엔 운이 좋았을 뿐이야. 곧 내 실력이 들통날 거야 라며 혼자 불안해합니다. 단 하나의 아주 사소한 실수에도 자신의 모든 존재 가치가 모래성처럼 와르르 무너져 내립니다. 완벽해야만 사랑받을 가치가 있다는 내면의 처절한 울부짖음이 스스로를 향한 채찍질이 된 것이죠. 여기까지 이야기를 들으시며 어머, 이거 완전 내 이야기인데라고 혹시 생각하셨나요? 하지만 괜찮습니다. 여러분이 남들보다 못나거나 의지가 약해서 그런 것이 절대 아닙니다. 자존감은 타고난 키처럼 고정된 것이 아니라 날씨처럼 수시로 변하는 마음의 근육입니다. 지금까지의 행동은 상처받기 두려운 여린 마음이 스스로를 지키려 했던 절실한 방어벽입니다. 이제 찌그러진 우리 마음의 차력을 다시 예쁘고 동글동글하게 빚어볼 소중한 시간입니다. 거창한 명상이 아니더라도 오늘 밤 침대 위에서 바로 시작할 수 있는 훈련을 알려드릴게요. 1단계는 내 마음의 CCTV를 설치하는 것입니다. 감정과 팩트를 냉정하게 분리하는 훈련이죠. 우리의 뇌는 불안을 느낄 때 상상력을 총동원해 최악의 시나리오를 미리 써 내려갑니다. 누군가에게 답장이 없는 상황이라면 스마트폰 메모장을 켜고 화면을 반으로 나누어 보세요. 왼쪽에는 나를 무시하나 바라는 감정을, 오른쪽에는 아직 답장이 없다는 팩트만 적으세요. 그리고 스스로에게 질문하세요. 이 명확한 팩트가 반드시 저 슬픈 소설을 증명하는가? 사실은 상대가 바쁘거나 잠들었을 수많은 이유가 있습니다. 팩트라는 이름의 닻을 내리는 연습입니다. 2단계는 내 안의 가혹한 판사를 당장 해고하고 나만의 베스트 프렌드를 새로 고용하세요. 여러분은 무언가 실수를 했을 때 스스로에게 얼마나 잔인하고 날카로운 말을 내뱉고 있나요? 만약 가장 소중한 친구가 똑같은 실수를 했다면 여러분은 그 친구에게 뭐라고 말해주실 건가요? 아마 그럴 수도 있지. 사람이니까 괜찮아라며 따뜻하게 등을 토닥여 주었을 것입니다. 딱 일주일만 다른 누구보다 나 자신에게 가장 친절한 친구가 되어주는 연습을 꾸준히 해보세요. 3단계는 당연한 것들의 영수증을 발행하는 세 줄 밑의 성취 일기를 쓰는 것입니다. 자존감이 낮으면 자신의 성취는 작게 보고 단점만 현미경으로 크게 확대해서 보게 됩니다. 오늘 잠들기 전 내가 해낸 아주 사소한 일 3가지만 메모장에 정성껏 적어보세요. 지각 안 하고 제 시간에 출근함, 동료에게 먼저 인사함, 귀찮음을 이기고 샤워함처럼요. 우리 뇌는 거창한 성공의 크기보다 내가 해냈다는 성취의 빈도를 훨씬 더 중요하게 인식합니다. 이 작은 미세 성취들이 하나둘 쌓여서 흔들리지 않는 단단한 자존감의 뿌리가 되어줄 것입니다. 길가에 핀 작은 들꽃은 옆에 있는 화려한 장미를 보면서 자신을 자책하거나 비교하지 않습니다. 그저 주어진 자신의 속도대로 자신만의 고유한 색깔로 조용히 예쁜 꽃을 피워낼 뿐입니다. 여러분은 무언가를 아주 잘 해내야만 타인에게 사랑받을 자격이 생기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이 세상에 존재한다는 사실만으로도 여러분은 이미 충분히 존엄하고 완전합니다. 오늘 밤은 스스로의 어깨를 토닥이며 나로 살아가느라 정말 고생했어라고 다정하게 말해주세요. 오늘 제가 전해드린 이야기들이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위안과 용기가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지금 댓글창에 여러분의 미세 성취 한 가지를 남겨주세요. 제가 여러분을 함께 응원하겠습니다.